네, 그리고 성장기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영양관리의 필요성과 특히 중요한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17년에서 2021년까지죠. 어린이 영양 결핍이 181%, 또 비만은 263%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결과는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또 인스턴트 식품, 네, 또 코로나19 유행기에 이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은 감소했는데요.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500g 이상입니다. 이 비율이 남자 6세에서 11세까지는 13%, 12세에서 18세까지는 14.2%, 또 여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6세부터 11세까지는 14%, 또 12세에서 18세까지는 10.1%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어린이들 10명 중 8명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애 초기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생애 초기라고 하면 성장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재태기간, 즉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 및 생후 첫 2년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 중에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조금 더 확대해서 생애 초반 15년의 영양, 생활습관 등이 평생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생애 초기 건강의 핵심은 3가지인데요. 바로 정상적인 성장, 또 면역 기능의 발달, 또 두뇌 발달과 눈 건강,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성장부터 살펴볼까요?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영양, 수면, 운동입니다. 네, 성장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3대 영양소는 칼슘, 철분, 단백질입니다. 네, 칼슘은 체내 무기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뼈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로 부족하면 성장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골다공증, 골연화증, 구루병 등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칼슘은 성장에서 뼈의 성장을 담당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죠. 단백질은 근육, 뼈, 혈액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이고, 또 뼈를 지지하는 근육, 인대의 구성 성분입니다. 네, 체내 모든 효소,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요. 또 세포가 분열하고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면역 조직, 면역 세포, 항체의 구성 성분으로 이 면역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몸 자체의 성장과 면역 기능의 발달을 담당하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몸 곳곳에 영양소와 산소가 잘 전달이 되어야 하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혈액, 즉 피입니다. 네, 적혈구는 인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혈액세포이고요. 철분의 섭취가 부족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빈혈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져서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네, 여자 어린이의 경우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생리로 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3세 이하 또는 남아의 경우에도 급성장기에 혈액량과 적혈구가 급격히 증가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겠죠. 칼슘, 단백질, 철분이 성장의 3대 영양소다. 그리고 각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른 영양소가 하나 더 떠오르셔야 합니다. 네, 신체 조직, 즉 결합 조직 형성과 혈액의 원료인 철분의 흡수를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이죠. 네, 어떤 영양소일까요? 예,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의 역할은 매우 다양한데요. 유해산소는 피로감을 유발하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 대부분을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 정상적인 몸의 발달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에도 필수적입니다. 네, 식품 중에 있는 철분은 흡수가 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비타민 C가 이렇게 흡수가 되기 쉬운 형태의 철분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되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C는 면역에도 중요합니다.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체내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조직 중에 하나이고요. 항균 작용, 또 자연살해세포 NK세포죠. NK세포의 활성에 도움이 되고요. 림프구 증식 등에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C는 특히
호흡기계의 감염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감기가 대표적이고요. 코로나 역시 호흡기계 감염 질환이죠. 네, 비타민C는 카르니틴의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카르니틴은 지방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이 연소되어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지방이 연소되기 위해서 카르니틴은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네,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의 비타민C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요. 부신 기능이 저하됩니다. 비타민C는 부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성장의 방해 요소인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뼈 성장에 칼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의 3대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칼슘의 흡수에는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인체 내에서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 및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세포의 분화와 성장, 면역에 관여하게 됩니다. 작용 기전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부신피질 호르몬, 성호르몬과 유사해서 프로호르몬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정상적인 뼈의 성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에도 중요한데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에 모두 도움이 되고요. 면역 균형에도 필요합니다. 면역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D는 뼈와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도 뼈의 구성 성분이므로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인체 내에서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 및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세포의 분화와 성장, 면역에 관여하게 됩니다. 작용 기전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부신피질 호르몬, 성호르몬과 유사해서 프로호르몬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정상적인 뼈의 성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에도 중요한데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에 모두 도움이 되고요. 면역 균형에도 필요합니다. 면역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D는 뼈와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도 뼈의 구성 성분이므로 중요하고요. 네, 비타민 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미네랄들이 콜라겐 합성의 보조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연은 조직의 성장과 재생, 연골 형성,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기에 아연 섭취가 부족하면 성장은 물론 골격, 성적 발달이 지연되고요. 가벼운 아연 결핍도 성장을 늦출 수 있어서 성장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면역도 성장을 늦출 수 있어서 성장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면역 미네랄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체에서 내분, 혈관 등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뼈 건강, 스트레스 관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A는 시각작용, 우리가 이제 명수능, 암수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시각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결막 조직의 분화를 자극해서 야간 시력에 도움이 되고 또 안구 건조증 완화, 안구 피로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의 더 중요한 역할은 바로 면역입니다. 호흡기, 소화기, 생식기 등과 같이 체내 상피 조직은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의 최외곽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점막 면역이 정말 중요한데요.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액 분비 저하로 각막의 상피세포, 폐, 피부, 장, 점막 등의 각질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 A는 눈 건강, 면역 건강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HA는 학습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EPA는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패스트푸드, 고열량, 고지방 간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의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 DHA는 체내에서 충분하게 생성되지 않아서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발달과 눈 건강을 위한 영양소입니다. 출생 직후 1차 급성장기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화기관과 면역체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류 중심의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군것질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 등은 장 건강을 방해하는 요인인데요. 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나 유해균을 걸러내지 못해서 몸속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기능 개선으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요. 또 소화기관은 면역 기능의 핵심이기 때문에 장 건강과 면역 기능 강화를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을 공격해서 다양한 형태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성장 장애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장이 건강해서 면역 기능이 튼튼하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성장과 면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이 저하되면 성장도 지연되고요. 면역이 건강하면 성장이 잘 진행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아연은 성장 호르몬의 생성 분비를 촉진하고요. 또 성장 호르몬은 성장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IFG-1, 즉 성장 인자라고 하는데 이 성장 인자는 면역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성장 인자가 면역 세포를 조절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 면역 세포 중에 T 작용 세포가 많고 반면에 T 조절 세포가 적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성장 인자가 활성화되면서 T 작용 세포를 줄이고 반대로 T 조절 세포를 증가시켜서 자가 면역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장과 면역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의 핵심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성장, 두 번째 면역, 세 번째는 두뇌와 눈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린이 청소년 성장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영양,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의 3대 영양소는 신체 조직, 즉 몸을 성장하는 데 단백질이 필요하고 비타민 C는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뼈의 성장을 위해서는 칼슘이 중요하고 또 뼈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과 마그네슘 역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요. 비타민 K는 뼈를 더 강하게 튼튼하게 결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액 생성을 위해서는 철분이 중요하고요. 철분이 흡수되거나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구리가 필요합니다. 성장기에는 면역도 중요한데요. 성장기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단백질, 비타민 A, 또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고요. 또 두뇌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 또 비타민 A 역시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린이 건강의 핵심 영양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또 DHA를 중심으로 하는 오메가3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